조선소로 유명한 경남 거제. 한때는 대형 선박을 만들던 공장에서 지금은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게차에 실려 육중한 쇳덩어리가 들어옵니다. 물의 부력이 굉장히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나가니까 두껍고 강하고 이제 키를 굉장히 이제 많이 높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수영장을 만드는데요. 일반 컨테이너보다 더 두꺼운 3에서 6mm 철제를 씁니다. 보통의 철제보다 두께가 있다 보니 옮기는 것도 그리고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춰 길이별로 재단을 하는데요. 기계톱이 지나간 거친 미연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기는 손 잘못 스치면은 잘라져. 그러니까 저런 걸 그라인더 지금.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거친 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때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철제가 등장하는데요. 6mm, 제일 두꺼운 철제입니다. 수영장 맨 위에 상부에 올라가는 거라서 수압을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두꺼운 거예요. 수영장 상부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벌어질 수가 있어 특별히 두꺼운 걸 씁니다. 수영장 하나에 들어가는 철제만 총 3톤. 그걸 치수에 맞춰 자르고 다듬는 데만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컨테이너형 수영장을 만들게 됐을까요? 첫째는 그 이동성이 좋고, 둘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칠을 해서 다시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도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수영장보다 설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용이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지금 만드는 수영장은 가로 9m, 세로 3m, 그리고 높이 1.5m의 좁고 긴 수영장입니다. 잘라놓은 철제를 용접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붙여야 합니다. 바람, 그 다음에 불순물,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바람이 왜 중요해요? 가스가 나요. 용접기에서 자체 그 발생하는 가스가 이 바람의 작용을 받으면 이 원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함이 나오고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인 만큼 정확하고 튼튼하게 이어붙여야 합니다. 외곽 틀 용접이 완성되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철제를 끼워 넣는데요. 분명 치수에 맞게 재단을 했건만 웬일인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쇠가 오그라들고 하기 때문에 치수가 안 맞는 거예요. 쇠가 비닐가 들어. 겨우겨우 두드려 맞춰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 내내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용접일. 바닥 용접을 하는 데만 반나절이 훌쩍 넘습니다. 한쪽 면 용접이 끝이 나고
수영장 바닥과 연결한 줄을 크레인 고리에 겁니다. 그리고는 뒤집는데요.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내내 작업자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반대편 용접 안 된 부위 용접하면 돼요.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보다 용접에 공을 들입니다. 용접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날엔 물이 새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죠. 물이 새거나 이러면은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용접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을 다 빼고 말린 상태에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미리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구멍이나 홀이 없게끔 해가지고 물이 안 새게 방수가 잘 되게끔. 바닥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기둥이 드는 철제를 세웁니다. 특히 모서리는 아귀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딱 맞나요? 직각이 맞나 안 맞나? 직각 맞는 게 중요해요. 집도 지평이 안 맞으면 이렇게 기울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수평 위에 직각으로 세워져야만 기둥이 바로 섭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용접은 끝이 날 줄 모르는데요. 오후가 되니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작업장 온도가 40도에 육박합니다. 불덩이 같은 뜨거운 작업장에서 불과 씨름을 합니다. 물통 튀고 몸에 물통 들어가면 이걸 다 타고 이러거든요. 다 구멍 나고 이러면 되니까 물통 들어가요. 몸속에 이러니 아무리 더워도 긴 팔옷을 겹겹이 입을 수밖에요. 며칠 입은 게 안 됐어요. 또 다 타고 타면 또 바깥 있고 이러니까 이분 한 번 입으면 한 달을 못 가겠어요. 못 가죠 한다. 용접 장이 많을 때는 한 3일 되면 못 입어요. 더위가 절정에 달한 시간. 갑자기 작업자들이 수상한 호스를 꺼내 몸에 연결합니다. 호수요. 왜 연결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안 꼽으면은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에어스로 꼽고 그나마 몸에 있는 열기 좀 식히는 거예요. 손 좀 해서 손. 바람이 엄청 나오네요. 그래 이게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몸에 점프처럼 있네요. 몸속에서 바람이 도니 그나마 좀 살만하답니다. 하지만 에어 호스로도 올해의 더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들고 나르고 자르고 붙이다 보면 금세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장비는 다 갖춰야 되지. 날씨는 덥지. 그럼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다시 다 갖추려면. 이 일하고 전쟁이 아니고 날씨하고 전쟁이 날씨하고 여름이시래. 이럴 땐 시원한 얼음물만 한 게 없습니다. 어우 시원해. 아따 그래도 물이 제일 좋다. 사장님 이거 좀 지금 창틀 앞쪽에 심 받는 부분이 좀 약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 좀 사이 프레임이 하나 좀 더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프레임 하나 더 넣고 안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투명 아크릴 창. 주문자가 한쪽 면에 아크릴 창을 더 추가한 건데요. 결국 한쪽 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아크릴 창틀을 넣기 위해서 아크릴을 잡아주는 틀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치수를. 여기 그 치수를 빼고 있는 중이에요. 철제를 재단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작업하는 거, 다시 작업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큰 뭐 중요한 거는 하면은 세부적인 상황이 도움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거는 수정을 해가면서 하길래 어른이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춤 제작인 만큼 주문자의 요구와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안 제끼겠죠? 너무 짧아서 사이즈가 안 들어가니까 다시 갈아서 다시 넣고 수정 사항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천 조각을 이용해 쇳덩이를 당깁니다. 쇠붙이를 다루는 그들만의 오랜 노하우입니다. 힘이 들어도 딱 맞게 꽉 채워야 더 튼튼한 법입니다. 작업자들이 다 매달린 끝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르고 두드려서 바닥까지 내려야 합니다. 용접공, 도장공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들. 이들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다가 솔직히 지금 뭐 일이 없다 보니까 자 용접하시는 배를 직접 용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를 도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장비 그리고 뭐 설계 쪽 이쪽을 담당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현재 조선업 쪽에서 다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뭐 이런 대형 배를 만들다가 이런 뭐 자그마한 어쨌든 배가 아닌 또 물을 담는 수소통을 만들게 됐지만은 그것도 다들 재밌게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에 뜨는 쇠붙이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물을 담는 쇠붙이를 만듭니다. 그들의 일터였던 조선소 너머로 해가 떨어집니다. 오랜만에 공장의 불을 밝힙니다. 한참이나 비어있던 공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왕년의 역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꿀맛 같은 저 라면. 야근에 밤잠이 빠질 수 없겠죠. 딸이 맛있네. 맛있겠다. 아이고, 아주 괜찮겠어요? 뛰어난 참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밤잠은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때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크게 직원들 40, 50명 정도 데리고
조선 제작을 하던 친구였고요. 그러고 앞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저 공장을 도장업체를 했습니다. 그게 다들 1차 밴드에 속해져 가지고 했는데 원체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빈털터리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 이 수영장을 다시 저희들이 시작한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해서 이제 멋지게 더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맛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새부치와 씨름을 하는 것도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는 것도 반갑기만 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니까 점점 수요도 좀 많아지고 주문도 요즘에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희망을 찾은 작업자들처럼 언젠가 저 조선소에도 활기를 찾을 날이 오겠죠. 밤새 기계는 돌아가고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다시 시작되는 공장의 아침. 어젯밤 용접을 마친 수영장 뼈대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지금 약품 용접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약품 검사하는 거예요. 물이 새는 수영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 미세한 구멍은 없는지 2중 3중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런 거는 결함을. 그러네요. 수정. 이는 불순물에서 혹시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의 요인이 여기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수정 작업을 해서 없애야죠.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재용접으로 해결합니다. 일주일 만에 수영장 틀이 완성됐습니다. 화장하러 보냅니다. 메이크업. 공장 페인트 칠하러.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3톤의) 수영장 운송 작전에 아주 특별한 차가 동원되는데요. 트랜스포터 중량물을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 지기차는 앞쪽을 들고 가지만은 얘는 자기 몸 전체로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차. 조선소에서는 그 이 장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조선소에서 쓰는 힘 좋은 장비가 있어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덩치가 큰 짐이라 주변에 걸리는 장애물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배를 만들 때 썼던 기술이나 장비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공장 근처에 있는 쇼트 작업장. 이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그간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요. 소토볼로 이 셉니다. 쇠로 가지고 저 녹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해서 그래 도장하기 전에 전체를 하는 거예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해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되거든. 이렇게. 예. 이것도 통이에요, 통. 이거 잘못만 사람 다칠 수도 있겠어요. 사람 보고 싸면은 사람이 죽죠. 사람 보고 싸면 안 되지. 좀 위험한 일 하시네요. 엄청 위험하지. 이게 이제 후드예요, 후드. 요걸 써야 보호가 되는 거지. 잘못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갈 만큼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다는데요. 위험한 일인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은 필수입니다. 쇳가루를 쏘아서 박피를 하듯이 이물질을 긁어냅니다. 작업자는 꽉 막힌 공간에서 꽉 막힌 옷을 입고 1시간을 버팁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말끔해진 수영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하러 가는데요. 칠을 하는 도장국 역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아, 지금 이제 도장 작업하러 왔어요. 예. 완전 무장은 도장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챙겨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신발에 테이프를 칭칭 감습니다. 우리가 땅바닥을 걷고 다니다 보면 여기 이물질이 많이 묻잖아요. 지금 제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물질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영장 바깥쪽 바닥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정한 속도로. 예,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걔네들 뭉치겠죠. 그런 게 안 좋은 거고. 물 흐르듯 부드럽고 매끄럽게 분사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한 번 칠을 하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도다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칠을 하고 보통 5~6시간 말립니다. 하지만 노련한 도장공은 손끝으로 판단합니다. 만졌을 때 뭐 끈적끈적한 게 물도 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손톱 자국으로 이 눌러놨을 때 손톱 자국이 안 생기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잘 말랐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도, 중도, 상도 지금 3코팅으로 갈 거예요 지금. 아, 3번 칠해요? 예, 3번 칠합니다. 먼저 붉은 계통의 페인트를 칠했다면 두 번째는 푸른 계통으로 덧칠을 합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건이 흠뻑 젖을 만큼 땀이 쏟아집니다. 아직 일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와, 숨이 안 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숨을 못 쉬겠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한숨 돌립니다. 도장 작업은 총 3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칠은 철판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칠은 페인트끼리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칠은 그야말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이틀에 걸친 페인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페인트가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깥쪽은 흰색으로, 안쪽은 파란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때 작업장으로 찾아온 한 손님. 면허 갖다가 사장 처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주도에서 제가 왔는데 타운하우스하고 전원주택을 많이 쳐요. 그래서 저는 그 옵션 상품으로 이런 수영장을 하나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내형도 아름답게 꾸미게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죠. 앞으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나무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수영장을 만드는데 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방부목 그 몰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딩으로 사용할 때 수영장에 인테리어 들어가고. 수영장에 화장을 바르고 난 뒤에 액세서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 처리를 한 방부목으로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를 만듭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까지 붙여주기. 이제야 수영장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아크릴 창을 다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내려 보지 마라. 앞에 봐라, 앞에. 조금만 더. 네, 그 상태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 여기 들어갔어요. 이쪽에 와서 같이 넣을 겁니다. 이쪽에도 해야. 보통은 실리콘으로 붙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실리콘에 더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드디어 완성된 수영장. 이로써 약 보름에 걸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레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가면 또 마음에 들어 할까 또 뭔가 또 부족한 게 없을까 항상 그렇죠. 나갈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작업자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수영장이 공장을 떠납니다.
수영장의 최종 목적지는 경남 김해의 한 레스토랑. 배 모양의 레스토랑 건물과 어우러져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3톤의) 무게, 게다가 부피까지 커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고생해서 만든 수영장이 드디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심 덥죠. 많이 더운데 저희는 더위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위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땀을 흘릴 만큼 세상은 더 시원해집니다.